머리 아픈 부동산 전문 용어, 게다가 너무 많기까지 한데 어떤 것부터 알아둬야 할까요? 그래서 저 집 좀 아는 언니 제시카가 알아둬야 할 부동산 전문 용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시트럼TV의 집 좀 아는 언니 제시카입니다. 오늘은 어려운 미국 부동산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특히 미국으로 이주를 준비하시거나 미국으로 이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또는 미국에서 첫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 꼭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, 에스크로입니다. 에스크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하나는 계약된 날로부터 클로징 날까지 그 기간을 에스크로라고도 합니다. 두 번째 의미는 계약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조건 그리고 자금을 클로징까지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에스크로라고 합니다. 참고로 이 에스크로는 제3자 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. 그런 기관을 에스크로 컴퍼니라고 부릅니다. 두 번째, Purchase and Sales Agreement, 줄여서 PSA라고 부르는데요. 바로 이것이 계약서입니다. 이 계약서는 주택 형태에 따라 레지던셜 PSA와 콘도미니엄 PSA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컨틴전시입니다. 쉽게 말해서 조건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즉 계약서에다가 컨틴전시라고 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. 이 컨틴전시를 넣는 이유는 바이어에게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. 대표적으로는 파이낸싱 컨틴전시 그리고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있습니다.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클린 오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. 바로 이 클린 오퍼라는 말이 이 컨틴전시를 거의 붙이지 않은 오퍼를 말하는 것입니다. 네 번째, 어프레이저입니다. 주택의 상태, 위치 등을 고려해서 부동산의 현재 시장에서 그 주택이 실제 얼마나 하는지 그 가치를 감정하는 것을 어프레이저이라고 합니다. 렌더는 제3자인 어프레이저 회사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되고요. 거기서 나온 감정가를 기준으로 융자를 내어줍니다.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내 구매가가 감정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융자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? 다섯 번째, 어덴덤입니다. 쉽게 말해 추가 자료 또는 첨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계약서의 계약 조건, 즉 텀이나 컨디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할 때 쓰이는 서류입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, 에스컬레이션입니다. 요즘처럼 오퍼 경쟁을 해야 할 때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에스컬레이션 조항인데요.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경쟁 오퍼보다 일정 금액만큼 구매 가격을 자동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어려운 미국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희 부동산 팀의 경우 집 구매가 처음이신 고객님께는 먼저 오늘 설명드린 정도의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사실 미국 부동산이 판매나 구매 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용어까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것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을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
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,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애트럼TV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